2002년 10월 11일 미국 테네시의 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는 물 위에 떠 있는 가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버렸나 하는 생각에 그 옆을 지나치려는 찰나 그제야 그게 무언지 제대로 확인한 그는 굳어버리고 말았죠. 그건 가면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수 일대를 조사했고 다음날 사람의 손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다른 부위는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며칠 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 실종됐던 아담이라는 젊은 남성이었죠. 그의 다른 부위는 존슨시티에 있는 대여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그의 아내인 사만다까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창고를 대여했던 이의 이름은 하워드 호크 윌리스. 그는 여러 죽음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연쇄살인범이라 불렸지만 살인죄로 처벌된 건 2명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담과 사만다는 2002년 8월에 결혼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담은 사랑스럽고 다정하며 예술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으로 묘사됐지만 사만다의 경우 좀 불량스러운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담은 17살, 사만다는 16살에 불과했음에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만다가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사에 따르면 그녀가 그와 결혼하기 위해 임신을 위장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언니에게 테스트기를 받아와 속였다고 말이죠.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지인들이 사만다라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언니의 친구 중 한 명인 켈리란 여성과 친했는데 켈리의 아버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워드였습니다. 사만다는 켈리와 친해진 뒤 그녀의 집, 정확히는 하워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가출해 연락이 끊기는 것보단 차라리 지인의 집에 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훈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담과 결혼했을 때 젊은 나이에 그들은 돈이 없었기에 한동안 하워드의 집에서 살았고 살해되기 얼마 전 새로운 집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의 과거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의 주장으로는 체포되기 전까지 트럭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하지만 그 경력이 맞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로 체포될 당시 약물 유통 문제로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고 그의 계부 실종 문제로 의심을 받고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전 아내의 실종에도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86년 12월 23일에 그의 첫 아내였던 데비가 버지니아에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자주 통화하는 편이었는데 며칠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하워드에게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이혼을 원했던 그녀가 떠나겠다고 말했고 설득되지 않자 그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자기는 그 뒤로 모른다는 그의 주장에 그녀의 가족들은 그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 경찰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는 아내의 실종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되긴 했지만 끝내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1992년에 그는 윌다란 여성과 재혼했고 2002년 7월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하워드 집에 살았던 사만다와 그녀의 남편 아담이 살해됐죠. 이 사건 전, 정확히는 그해 9월 23일에 하워드의 계부인 샘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집 안에서 그의 피를 발견했습니다. 신용카드와 돈이 사라진 것도 확인됐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경찰은 아담과 사만다가 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미 그때는 그들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이 실종된 날은 10월 4일. 이날 사만다는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잠시 뒤 피곤해 보이는 아담이 나타나 하워드가 보자고 한다며 그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아담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울먹이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앞으로 여기로 연락하라며 처음 보는 번호를 알려준 뒤 끊었는데 그녀는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 7일 경찰은 아담과 사만다가 실종된 샘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걸 확인해 아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자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시 아들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지만 여전히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하워드를 소환했습니다. 계부인 샘의 실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부른 것이었지만 그가 사라진 아담과 사만다와 친분이 있었기에 그들에 대한 질문도 함께 진행됐죠. 하지만 그는 10월 4일에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았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그들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 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2년 전 약물 유통 문제로 체포된 뒤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있었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시킨 겁니다. 보석 취소로 체포된 날 테네시 북동부에 위치한 빙게드 대어 공원의 호수에서 아담의 신체 일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연결점도 찾지 못했지만 수감 중인 하워드가 어머니인 베티와 한 통화에서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베티는 통화로 일상적인 대화 도중 돈이 없다며 대여 창고에 대해 어떻게 할지 물었는데 갑자기 하워드가 입을 다물라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존슨시티에 있는 대여 창고를 임대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창고 안에서 사망해 있는 아담과 사만다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호수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분이 아담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사인은 머리에 남은 총상이었는데 과학적 분석 결과 아담이 먼저 살해되고 하루에서 이틀 뒤 사만다가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발견 당시 맨몸이었는데 부패로 인해 성범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멍자국이 있던 것으로 보아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들을 감싸고 있던 밧줄, 방수포, 냄새 제거용 방향제 등 하워드의 지문이 남은 여러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베티의 집에도 같은 브랜드의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거실 카페트는 지운 지 얼마 안 된 듯한 얼룩이 발견됐는데 DNA 검사를 했지만 약물로 지워서 그런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여 창고에서 그 카펫의 조각 일부가 발견됐죠. 이 때문에 경찰은 베티가 아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집 뒤에 사는 이웃의 정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베티 혹은 하워드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웃집 정원에 버린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기에 경찰은 꼼수를 썼습니다. 그의 전 아내 윌다가 면회 왔을 때 단둘이 말할 수 있게 해준다며 독실로 안내했고 방 안 쓰레기통에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둘은 이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주 보는 가까운 사이였기에 그가 그녀에게 뭔가를 말할지 모른다는 그들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범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고 샘의 시신이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 2곳도 말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샘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짐작이 간다며 탐정을 고용해 그곳을 한번 찾아보라는 식으로 말이죠. 10월 17일에 워커 카운티의 한 부지에서 샘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모든 범행이 하워드의 짓이라 판단해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입을 다물었고 이 뒤로 윌다와의 통화에서 말을 바꿔 어머니인 베티가 그들을 살해했다, 마피아가 그들을 죽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발견된 증거로 보아 베티가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찰은 그녀 역시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워드는 변호사가 자기와 맞지 않다는 핑계로 8번이나 바꿔가며 재판을 미루었고 재판부에서 그에게 그럼 직접 변호하라고 명령하고 나서야 8년 만에 제대로 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수감 중이던 베티는 사망했습니다. 아무런 자백, 증언, 진술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워드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인 베티가 범인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자주 했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거의 10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그의 계부인 샘과 첫 아내인 데비의 사건에 관해선 증거 부족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어떤 기사에선 아담이 실종 당일 어머니에게 전화해 집에 가고 싶다며 울었던 것을 주목해 다루었습니다. 하워드가 샘을 유기하는 것을 그에게 돕도록 했고 아담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입을 막기 위해 살해했을 가능성을 다루고 있지만 그는 지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에 그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최고 보안 교도소의 사형수 감방에 수감 중인 하워드. 그가 하루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